자, 천천히 설명해 볼 테니까 이해되는 거 한번 봐봐요. 여기 한번 봐봐. 집합이라고 하는 거는 뭔가 모여 있다라고 하는 거죠. 맞죠? 어떠한 키가 172 이상인 사람들의 모임 이런 걸 보고 집합이라고 하는 거야. 그런데 우리가 수학에서 집합이라고 하는 거는 대문자로 쓰기로 한대. 그리고 잘 들어. 이제 구성물들을 보고 원소라고 표현하는데 중괄호를 이용해서 이 집합을 표현할 수 있는 거고, 원소들은 소문자로 적기로 한대. 그리고 원소들은 중복되는 게 있으면 하나만 적기로 한대. 오케이? 기본 원칙이야. 집합은 대문자로 쓰기로 하고 원소는 소문자로 쓰기로 하고 중복되는 거는 한 번만 적기로 한 거야. 그리고 이 집합을 나타내는 방법은 두 가지가 있대. 이렇게 원소를 나열하는 원소 나열법하고 이 A라는 집합을 조건을 걸어주는 조건 제시법이 있대. 잘 봐봐. 이 조건 제시법은 바를 이용해서 표현을 할 거래요. 잘 들어. 이 A라는 집합은 이 모양이 바를 기준으로 앞에 이 모양을 원소로 할 건데 이 모양에 대해서 조건을 제시를 해주는 걸 보고 조건 제시법이라고 하는 거예요. 다시 한번. 조건 제시법은 바를 이용해서 나타내 주는데 바 앞에 있는 모양이 원소예요. 내가 꼭 말했어. 바 앞에 있는 게 원소라고. 왜 내가 이렇게 두리뭉실하게 말하냐면 이 바 앞에는 항상 X만 오는 게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려요. 이렇게 올 수도 있어요. 그러면 X 플러스 Y가 합한 게 원소라 이 말이다 이 말이지. 이 말 이해되지? 일반적으로는 이렇게 하죠. X 바 X, X는 8의 약수, 이런 식으로 표현이 된다 이 말이에요. X라는 놈이 원소일 건데 이 원소는 8의 약수 중에 한 개이다. 이해되셨죠? 오케이? 이렇게 나타내는 걸 보고 조건 제시법이라고 한다 이 말이에요. 끝. 그 다음에 이제 표기법이에요. 원소와 집합 간의 관계를 이렇게 삼지창을 이용해서 표현을 한대요. 오케이? 그 다음에 집합과의 관계를 보고 이렇게 부분집합 표시를 해서 서로 관계를 표시한대요. 알고 있죠? 네? 알고 있죠? 맞아요? 됐죠? 내가 새롭게 정의를 내릴 거야. 잘 들어봐봐. 여기는 원소이기 때문에 중괄호가 없어요. 맞죠? 그런데 내가 분명히 집합은 대문자로 쓰고 중괄호가 있어야 된다 그랬죠? 이해되십니까? 자, 그럼 내가 질문 하나 할게요. 너희들이 한번 배웠기 때문에 내가 이렇게 하는 거야. 중괄호 1은 A의 원소이다. 참이다, 거짓이다. 기본적으로는 틀렸어. 왜냐면 이 원소 표시가 있으면 중괄호가 있으면 안 되거든? 근데 또 맞았어. 왜냐면 이 라지 A가 이렇게 생겼으면 맞아. 이렇게 돼 있으면 이 말이 참이잖아. 이해됐지? 그러니까 고정관념을 가지면 안 돼. 원소다고 해서 중괄호가 없어야 된다라는 것도 아니고 집합이라고 해서 중괄호가 꼭 있어야 되는 것도 아니다라고 내가 말을 해주고 싶어. 왜냐면 여기 한번 봐봐. 이거 얘는 중괄호가 없잖아. 근데 공집합이라고 하는 거는 우리가 중괄호 안에 아무것도 없는 걸 보고 공집합이라고 하는 거거든. 그러니까 중괄호가 생략되어 있는 거야. 맞지? 공집합은 모든 집합의 부분집합이라는 거 배우셨죠? 좀 이따가 알려드릴게요. 이 말이 무슨 말인지. 공집합은 모든 집합의 부분집합이다. 자, 그러면 3지창하고 2지창 원소를 나타내는 이 집합 표시와 집합을 나타내는 표시가 그때 다르다라는 말이 돼버리잖아. 내가 발레를 보여줬잖아. 그러면 이제 얘들이 헷갈려해. 그래서 내가
기준을 알려드릴 테니까 잘 듣고 연습하시기 바래요. 잘 들어요. 태규야, 잘 들으라고. 잉? 원소를 나타내는 삼지창 기호든 부분집합을 나타내는 삼지창 기호든 둘 다 원소를 나타내주는 기호예요. 잘 들어. 삼지창은요, 이 왼쪽에 있는 모양이 원소다, A의 원소다라는 걸 말해주는 표시고요. 이 부분집합 표시 이지창은요, 중가로 안에 있는 놈이 A의 원소라는 걸 알려주는 표시입니다. 내가 새롭게 정리를 한 거야. 책에 써진 거랑 틀리니까 명확하게 구별하시라고. 다시 한번, 삼지창은 이 왼쪽에 있는 모양 자체가 A의 원소라는 걸 알려주는 말이고, 부분집합 표시는 집합과 집합 간의 관계니까 왼쪽에 중가로가 100% 있을 거야. 그 안에 있는 놈이 원소라는 걸 알려주는 기호다 이 말이에요. 이해되십니까? 자, 그럼 연습 한번 해볼게요. 잘 보세요. 쉬운 거부터요. 여기 한번 봐주세요. 자, 먼저 떼귀야, 이 A라는 놈은 원소가 몇 개야? 어떻게 5개지? 3개가 있잖아. 봐봐, 아까 전에 내가 분명히 우리가 집합은 중가로를 이용해서 중복이 안되게 컴마를 이용해서 이렇게 적는다고 했잖아. 그러니까 원소가 3개야. 뭐하고 뭐 있니? 1, 2, 3 있잖아. 그러면 내가 이거 말해봐. 삼지창일 때는 얘가 너가 방금 전에 분석한 1, 2, 3 중에 이 모양이 있냐라고 물어보는 거야. 있어 없어? 있지? 그러면 참이 되는 거야. 이해됐지? 자, 다시 한번요. 자, 얘예요. 부분집합이죠? 그럼 내가 뭐라 그랬어? 중가로 안에 있는 이 모양이 방금 전에 내가 분석한 그 3개, 원소 3개 중에 있냐라는 말이야. 있지? 봐봐. 니들이 전에 배웠던 부분집합의 개념하고 다르게 설명하고 있으니까 잘 들어보라고. 어려우니까. 이해됐니? 자, 그러면 이제 조금 레벨업 한번 해볼게. 자, 태규야, 원소가 지금 몇 개 있어? 3개 있는 거야. 첫 번째 원소는 중가로 1이라는 그림의 원소가 하나 있는 거고, 얘는 2라는 원소, 3이라는 원소가 있는 거야. 자, 그러면 첫 번째 질문이야. 1이 A의 원소냐라고 물었을 때 이 모양이 여기 있냐라고. 없잖아. 그러니까 틀렸다 이 말이야. 그러면 여기 봐봐. 이 말, 중가로 1이 A의 부분집합이다라고 해버리면 부분집합에 집중을 하다보면 말이 어려워. 근데 내가 오늘 알려준 거 뭐냐, 이지창 부분집합이 표시가 있으면 중가로 안에 있는 이 모양이 여기 있냐라고 물어보는 거야. 틀렸지? 그러면 봐봐, 요렇게 돼 있으면 맞다 이 말이야. 봐, 다시 한번. 삼지창이야. 삼지창일 때는 이 왼쪽에 있는 그림이 원소에 있냐라고 물어보는 거라고. 어때? 맞지? 이건 참이 되는 거야. 그런데 얘들이 무슨 생각을 하냐면, 우리 선생님이 원소를 나타내는 기호는 중가로가 없다 그랬어. 이렇게 하고 틀렸다 그러면 안 된다 이 말이에요. 이해되십니까? 오케이? 그러면 부분집합을 이용해서 이게 참이 되게 만들려면 중가로가 하나 더 있어야 돼. 이해됐지? 봐봐, 부분집합 표시가 있을 때는 중가로 안에 있는 모양이 원소다라는 걸 알려주는 거다 이 말이에요. 이해되시죠? 그래서 이렇게 참이 되는 거예요. 얘가 참이고 방금 전엔 거짓이었고. 이해됐지? 그러니까 내가 개념을 새롭게 해주는 거야. 둘 다 무엇을 나타내는 개념이라고? 원소를 나타내는 개념이야. 삼지창은 왼쪽에 있는 그림 모양이 원소라는 걸 나타내주는 거고, 부분집합은 중가로 안에 있는 모양이 원소라는 걸 나타내주는 기호라 이 말이에요. 왜 내가 이걸 강조하냐면 무조건 1번 문제야. 이게 무조건 1번 문제로 나오는데 겁나 헷갈려요. 칠판 한번 보세요.
A라는 집합이 원소가 3개 있는 거야. 4개 아니고 3개 있는 거야. 이런 그림이 3개가 있는 거야. 한번 질문 한번 할게. 맞아, 틀려? 틀렸어. B. 맞아, 틀려? 맞아. 맞지? 태규 잘 봐. 태규가 말해. 이거 참이야, 거짓이야? 고민하고 있잖아. 맞아요. 그러면 왜 맞는지 이유를 말해봐. 중간에 일리가 잘 그렇지. 이 그림이 여기 있어서 그러는 거야. 요 일리를 얘를 보면 안 되고 얘가 답이어서 그런 거야. 이해됐지? 자, 그러면 한 번 더. 얘들이 이게 4번이고 이게 5번이잖아? 그러면 요 둘 중에 하나 답이 있을 거라고 생각해. 근데 아니었어. 봐봐. 내가 분명히 요 이지창이라고 하는 건 이게 2라고 2가 원소냐라고 묻고 있는 거라고. 맞아, 틀려? 맞지? 그래서 얘들이 찍을 때 4번, 5번 중에 틀린 게 있을 거야 라고 둘 중에 하나 찍으면 이건 무조건 틀린 거야. 1, 2, 3번 중에 답이 있었다라는 거. 솔직히 말해서 그렇잖아. 요거 기호가 딱 다른데 왠지 느낌이 요 둘 중에 하나잖아. 느낌이 그렇잖아. 근데 이거 다 틀려온다 이 말이에요. 이해됐지? 오케이. 좀 이따가 이제 더 응용됐을 때 제가 알려드릴게요. 그리고 뭐 이제 벤 다이어그램, 유한집합, 무한집합, 공집합 이런 거는 배우면서 하도록 하죠. 오케이? 이런 거 부분집합 이런 것도 다 배우면서 할 거예요. 자, 이제 마지막으로 설명 하나만 하고 부분집합에 대해서 설명만 하고 넘어가죠. A라는 집합이요. 1이라는 원소와 2라는 원소와 3이라는 원소를 갖고 있어요. 오케이? 근데 엄마가 비닐봉다리 하나를 줍니다. 비닐봉다리를 하나를 주고 이 A라는 냉장고에 1, 2, 3이라는 원소가 3개 있는데 야 넣어봐. 태규야 담아와 이랬다 이 말이야. 오케이? 근데 태규는 게으름뱅이라서 아무것도 넣고 싶지 않아요. 아무것도 없이 빈 바구니만 들고 갔어요. 한 가지 경우죠. 오케이? 두 번째예요. 태규는 너무 무거운 게 싫어서 하나만 담아요. 세 가지 경우가 있겠죠? 이번에는 2개만 담았어요. 전부 다 담아왔어요. 됐죠? 그러면 원소가 지금 총 몇 개가 있습니까? 8개가 나왔죠? 원소래. 부분집합이 얘네들을 보고 부분집합이라고 하기로 하는 거야. 이해됐니? 그러니까 빈 바구니를 주고 여기에서 꺼내서 한번 담아봐라. 그것들을 보고 부분집합이라고 한다 이 말이에요. 그리고 아무것도 적지 않는 건 맨날 이렇게 적기 좀 그렇잖아. 그래서 얘를 이런 기호를 써서 공집합이다 라고 표현을 하는 거예요. 그 말은 이 A 원소가 어떻게 바뀌든지 간에 얘는 항상 등장하겠잖아. 그래서 공집합은 모든 부분집합이다. 모든 집합의 부분집합이다 라는 말이 나오게 되는 거야. 이해됐니? 자, 그러면은 여러분들이 언젠가 배우셨을 거야. 여기 한번 봐봐. 부분집합의 개수는 2의 원소 개수인 3승계다라고 배우셨을 거 아니에요. 이게 왜 나왔는지도 말씀드릴게요. 봐봐. 1번 얘한테 물어봐봐. 야, 너 여기 비닐봉다리에 들어올 거야 말 거야? S올로 몇 가지 경우가 있지? 2가지. 선택이 2가지가 있다는 말이야. 2번 선수한테 물어봐. 너 여기 비닐봉다리에 들어올 거야 말 거야? 글쎄 S올로 2가지. 얘도 3도 선택이 2가지가 있는 거야. 그래서 2 곱하기 2 곱하기 해서 답이 8이 나오는 거야. 원래 이거야. 근데 니들은 아직 경우수를 안 배웠기 때문에 이렇게 공식화해버린 거야. 이해되셨죠? 그러니까 원소가 4개이면 초이스가 2가지가 더 늘어나니까 2의 4승가지가 되는 거야. 됐지? 이게 총 부분집합의 개수예요. 어떻게 구한다고요? 2의 집합의 개수를 적어주면 된다 이거예요. 그런데 여기에서 보시면 요 1, 2, 3은 얘랑 같죠? 한국말로 부분이라고 하는 거는 전체보다는 좀 작다라는 느낌이잖아요. 뭔 말인지 아시겠죠? 그러면 요 1, 2, 3보다는 얘네들은 숫자 자체부터가 작잖아. 근데 얘는 똑같잖아. 그러니까 얘도 부분집합이라고 하기에는 좀 그래. 그래서 얘네들을 보고 진짜 부분집합이다 라고 해서 진
부분집합이라고 해요. 별로 의미는 없어요. 진짜 부분집합이라고. 그럼 얘는 가짜냐? 아니, 부분집합은 얘를 보고 말하는데 그 중에서 얘랑 얘랑 똑같잖아. 그러지? 얘를 뺀, 한 개를 뺀 7개를 보고 진부분집합이라고 하기로 한다 이 말이에요. 어렵지 않아요? 자, 다시 한번요. 우리가 여기서 공집합이라는 개념 배웠고요. 공집합. 그렇죠? 그 다음에 이렇게 쓰고요. 공집합은 어떤 집합이 오든지 간에 어떤 집합의 부분집합이에요. 무조건 요 개념 알고요. 그 다음에 부분 집합의 개수. 이걸 얘들이 많이 어려워라고 하죠. A의 2의 A의 원소의 개수가 되겠죠. NA. NA가 뭐예요? A의 넘버, 개수라 이 말이에요. 이해되시죠? 그 다음에 이제 진부분집합이라는 게 나왔어요. 진부분집합. 이거 가끔 나오거든요. 근데 안 어려워요. 방금 전에 구한 총 부분집합의 개수에다가 한 개를 빼주면 된다 이 말이야. 그 한 개가 뭐다고? 전체, 자기 자신. 이해됐죠? 오케이? 자, 이제 마지막 하나 설명만 하고 문제 풀입니다. 오늘 끝나요. 여기 한번 봐. 원소가 1, 2, 3이 있어. 비닐 바구니 주고 담아볼게. 자, 담아본다. 8개나 적어야 돼? 태규야, 쉬워 보이지? 수능에요. 수능에 오답률이 99.99999%인 문제가 다 집합 문제예요. 다 집합 문제. 그러니까 이 집합 문제는 제일 처음에는 쉬워 보이거든? 근데 말장난이 너무 심해서 하다가 보면 너무 어려워. 그러니까 이렇게 만만하게 볼 상대는 절대 아니에요. 지금은 쉽지만 잘 들어봐. 그러니까 개념이 중요해. 그 다음에 이 때문에 까먹었잖아. 1 2 3 그 다음에 1, 2, 3 자, 간다. 이번에는 어떤 거를 해볼 거냐면 여기 봐봐. 이 부분집합 중에서 2를 반드시 가지고 있는 놈 체크해보자. 2를 반드시 갖고 있는 아이를 체크해보자. 얘지. 얘네. 맞지? 그러면 2를 안 가지고 있는 애도 체크해보자. 봐봐. 1개, 2개, 3개, 4개. 어머! 파란색하고 빨간색 개수가 똑같네. 2를 가지고 있든 안 가지고 있든 똑같잖아. 그럼 이렇게 생각의 전환을 해도 될까? 2를 가지고 있지 않는 집합에다가 여기다가 2를 넣어주면 얘가 되는 거고, 얘랑 얘랑 짝이다 이 말이에요. 이해되십니까? 다시 한번 2를 가지고 있지 않는 원소가 하나, 부분집합이 둘, 셋, 4개인데 여기에다가 2를 넣어버리면 얘가 나오지. 여기다가 2를 넣으면 얘가 나오지. 여기다가 2를 넣으면 얘가 나오고 여기다가 2를 넣으면 얘가 나오잖아. 결국 2를 반드시 갖고 있어야 된다라는 말이나 2를 반드시 갖고 있지 않아도 된다라는 말이랑 똑같다 이 말이에요. 2를 없는 부분집합을 구한 다음에 거기에다가 2를 탁 넣어주면 1이 다 있는 집합이 돼버리잖아. 내 말 이해돼? 태규 이해돼? 그래서요, 여기 한번 봐요. 우리가 뭘 구할 거냐면 부분집합을 구할 건데 조건이 걸려있어. 2를 반드시 포함하는 부분집합의 개수를 구하세요 라는 말은 2를 지워버리고 나머지 2와 3을 가지고 부분집합의 개수를 만드는 거랑 답이 똑같더라 이 말이에요. 원리 이해되십니까? 오케이? 다시 한번요. 이렇게 있어. 원소가 5개 있어. 총 부분집합의 개수는 2의 5승계야. 그런데 어떤 부분집합이 있는데 1은 반드시 가지고 있고 2는 가지고 있지 말래. 오케이? 요렇게 중괄호가 있다. 중괄호가 있는데 요 부분집합을 만들 건데 1은 반드시 넣고 2는 반드시 넣지 말래. 그런데 내가 방금 전에 알려주는 게 뭐야? 반드시 있으나
반드시 없으나 똑같이 없다라고 생각을 해버리면 된다 이 말이에요. 이 세 개를 가지고 부분집합을 만들면 뭐야? 2의 3승계 8개가 나오지. 한번 해볼게. 마지막으로. 이게 이해가 다 잘 안 되거든. 요 세 개를 가지고 만들 수 있는 거는 총 8개가 나온다 그랬어 니들이. 요렇게 8개 나올 거 아니야. 그런데 1은 반드시 있어야 되고 2는 반드시 없어야 된다 그랬잖아. 그러니까 여기에다가 2는 냅두고 여기에다가 1만 넣어주면 1은 반드시 있고 2는 반드시 없는 부분집합의 개수를 구한 거다 이 말이지. 신기하지? 안 그러냐? 나는 어렸을 때 신기했거든. 그러니까 이제 보여줬으면 니들도 받아들여야 돼. 어떤 특정 원소가 반드시 있어야 된다, 없어야 된다 라는 문제가 나오면 그냥 지우고 부분집합의 개수를 구하면 정답이더라. 이렇게 타고 넘어가야 된다 이 말이에요. 이해되시죠? 오케이? 좀 이따가 다시 한번 해볼게요. 이제 내용 설명은 끝났어. 그럼 이제 문제만 사정없이 풀어보도록 할게요. 제일 처음엔 쉬워. 얼른 간다. 유형 1번. 자, 얘는 내가 설명 안 했습니다. 그런데 다 알아요. 집합이라고 하는 거는 참과 거짓을 구별할 수 있는, 즉 주관적 요소가 없는 집합을 보고 집합이라고 정의하재요. 여기에서 키가 크다라는 말은 참나 사람 마음이죠. 그죠? 3번 틀렸다 이 말, 집합 아니다 이 말이에요. 이해됐죠? 넘어갈게요. 그 다음에요, 이거 다 니들이 해와. 오른쪽으로 넘어갈게. 이거 봐라잉. 7보다 작은 양의 홀수의 집합을 A라고 할 때 A의 원소가 아닌 건 뭐 있어? 양의 홀수니까 1번? 1번 틀렸지? 맞죠? 3은 맞았네? 4는 틀렸지? 5는 요것이 사선이 없어야 되잖아요. 조심하세요. 우리 수학에서는요 이렇게 하기로 한 거야. 파이도 이거잖아. 그렇지? 만약에 이렇게 하면 감점이야. 내 말 이해돼? 그러니까 요렇게 감점. 아니 요렇게 하면 감점. 근데 옛날 책 보면 이런 게 있어. 니들이 나중에 이제 대학교 가서 혹시나 뭐 옛날 책들을 볼 기회가 있을 거야. 공대에는 이제 책이 빨리빨리 안 나오니까. 우리 수학은 여기는 시대를 잘 반영하잖아. 근데 대학교 가서 보시면은 뭐지? 근데 이렇게 생긴 게 있을까? 이게 왜 그러냐면 옛날에 수학협회에서 이렇게 하기로 한 적이 있어. 한 몇 년 동안. 그때 발행된 책은 다 이렇게 나왔어. 그리고 옛날에는 부등호가 다 이거였어. 옛날에는. 그럼 언제다 와 이걸 왜 밑에가 2개가 있지? 그렇게 하기로 한 적이 있어. 또 예전에 이렇게 하기로 한 적이 있어. 이게 세력 싸움이래. 그러니까 학자들 간에 거기 구성하고 있는 위원회 그냥 그러니까 장난질하는 거지. 됐죠? 그것도 그러잖아. 최대값, 최소값 이것도 그래요. 옛날엔 최대값 이렇게 썼거든요. 근데 지금 최대값 이래야 되잖아. 꼭 지점 이래야 되고. 장난하고 있어. 다 풀어오시면 돼요. 이건 다 숙제. 자, 어디까지 숙제냐면은요 다 숙제예요. 됐죠? 이제 유형 6번으로 바로 들어갑니다. 이거는 뭐 상식적으로 다 풀 수 있는 거야. 그치? 유형 6번 보자. 태규한테 물어볼게. 태규야. 네. 기억번 맞았어 틀렸어? 맞았어. 니은번 맞았어 틀렸어? 얘는 표시 자체가 잘못된 거야. 내가 분명히 요거 2지창에 오면 얘가 중괄호가 있어야 된다 그랬잖아. 근데 없지? 그러니까 얘는 표현 자체가 잘못된 거야. 자, 디귿번은 표현이 잘못된 게 아니라고. 이걸 오해하지 말라고. 내가 분명히 그랬잖아. 3지창이 있으면 이 왼쪽 그림 중괄호 C가 원소냐고 물어보는 거야. 중괄호 C가 원소니? 아니잖아. 그래서 틀린 거야. 오해하지 말라고. 자, 그러면 리을번 봐봐. 부분집합 표시지? 그러면 내가 뭐를 원소로 갖는다 그랬어? A, B, C를 원소로 갖는다 했으니까 맞았잖아. 봐봐. 이렇게 배우지 않는 아이들은 어떤 생각을 해야 되냐면
이 A, B, C, D를 원소로 갖는 부분집합을 머릿속에 떠올려야 돼. 2의 사승기 16개를 머릿속에 떠올려야 된다 이 말이지. 그러면 그 부분집합 중에 얘가 있냐라고 생각을 해야 되는데 내가 오늘 니들한테 뭐라고 알려줬어? 그렇게 생각하면 오래 걸려. 중괄호 안에 있는 게 원소야? 이렇게 하면 빨리 판단하고 넘어갈 수 있다라는 말이에요. 이해됐죠? 됐죠? 자, 그럼 얘는 어때요? 맞는 말이죠? 미음번도 맞는 말이죠? 오케이? 됐죠? 그럼 정답이 뭐예요? 기억번? 뭐냐? 리을번, 미음번 이렇게 되겠지. 오케이? 자, 그럼 여기에서요 요 미음번 때문에 한번 이야기 한번 해볼게요. 지금 미음번을 다시 한번 적어보면 A, B, C, D A, B, C, D잖아요. 맞죠? 그럼 내가 지금 이게 참이다라고 말을 했잖아. 맞지? 이거 맞다라고 했으니까 우리가 이거를 새롭게 정의를 해야 돼. A가 B의 부분집합이다라는 말은 잘 들어. A의 원소가 B 안에 다 들어있다라는 말이야 원래는. 그러면 이걸 벤 다이어그램으로 그려보면 이거일 수도 있고 이거일 수도 있으니 항상 주의하기 바래요. 이해되십니까? 오케이? 그래서 우리 수학에서 A하고 B하고 같다라는 말을 부분집합으로 표시를 해보면 A의 원소가 B의 원소에 다 들어있다 또는 B의 원소가 A의 원소에 다 들어있다 라는 말이에요. 이해되십니까? 만만치는 않아요. 그러니까 오해하지 말라고. A가 B의 부분집합이다라고 하면 뭐 B가 더 크다 항상 이 그림만 생각을 해주는데 요것도 되니까 같아도 된다 이 말이에요. 이해되시죠? 오케이? 요거 하나 배우고 가는 거예요. 그죠? 들어가세요 지금? 아니 아니 질문을 한다고? 네네네. 이따가 잘못된 거. 됐죠? 다 같이 한번 해보자. 잘 봐. 이번에는 이거예요. 0은 A의 원소가 아니다. 맞아요. 3은 B의 원소이다. 맞아요. 자, 부분집합이죠? 내가 이걸 읽을 때 봐봐잉. 중괄호 1, 3은 A의 부분집합이다라고 읽는 게 원래 정상적인 방법인데 요걸 어떻게 하냐면 A라는 집합은 원소 1, 3을 가지고 있다라는 말이에요. 이해되셨죠? 해봐요. 1, 3을 가지고 이거 정답이네. 이렇게 가는 거야. 그 다음에 얘는요. B는 2와 5를 원소로 가지고 있지 않다. 꺼져. 틀렸죠? 왜? 2는 가지고 좀 고민이 되네. 2는 가지고 있잖아. 2하고 5는 안 가지고 있잖아. 맞죠? 부분집합이 아니다. 그 다음에요. 얘요. B는 1, 2, 4를 원소로 가지고 있다. 맞아 틀려? 틀렸지? 그러면 둘 중에 맞은 게 있다는 거잖아. 자, 요거 다시 한번 볼게요. B는 2하고 5를 원소로 가지고 맞네. 가지고 있지 않지? 미안해. 5 안 가지고 있죠? 그럼 또 5번이 틀렸죠? 오케이. 이렇게. 어렵지 않지? 한 번 더. 한 번 더. 이거 풀어봐. 기다릴게. 내가 아까쯤에 사례로 보여줬던 거야. 빨리. 답 나왔어? 운동해봐. 찾아봐. 천천히 해. 천천히. 기준만 잘 세우라고. 이게 제일 처음에 가르칠 때 그러니까 백지에다가 가르쳐야 되는데 이 부분집합 표시가 꼭 부분집합 그 생각을 해버리면 이 문제를 못 풀어. 부분집합도 원소를 나타내는 기호다. 다시 한번요. 삼지창이니까 중괄호 1이 여기 있냐고 물어보는 거야. 없잖아. 중괄호 1이 없잖아. 중괄호 2가 여기 있냐라고 물어보는 거야. 꺼져. 없는 거야. 그런데 이 지창 부분집합 표시일 때는 요 안에 있는 요 그림하고 요 그림이 요 안에 있냐라고 물어보는 거야. 참. 됐죠? 얘는 왜 틀렸어? 이 중괄호 때문에 틀린 거야.
삼지창일 때는 이 그림이 여기 원소 3개 중에 한 개냐라고 물어보는 거야. 아니잖아. 맞죠? 원소 개수는 3개다. 이 기준만 명확하게 하시면 여러분들이 장난질에 안 넘어간다 이 말이야. 또 풀어주세요. 39번 풀어봐봐. 태규 네. 몇 번? 3번? 4번? 맞는 거 한번 보자. 내가 그냥 해줄게. 이 그림이 아이고 요 그림 어이구 요 그림이 원소 4개 중에 한 개냐라고 묻고 있는 말이에요. 정답이네요. 그 다음에 요렇게 돼 있으니까 요거 중괄호 안에 있는 얘가 원소냐고 묻고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얘가 원소냐고 묻고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삼지창이죠? 이 모양 중괄호 안에 공집합 B 요 그림이 있냐라고 물어보는 거예요. 없죠? 없으니까 틀렸다 이 말이야. 잘 낚여. 그 다음에 얘는 요거 부분집합이죠? 그러니까 얘를 원소로 가지고 있냐라고 물어보는 거예요. 여기 있잖아요. 요 그림하고 똑같잖아요. 원소. 그래서 정답이 되는 거예요. 됐죠? 이제 요건 무조건 맞아 오셔야 된다 이 말이야.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부분집합이라는 저 기호의 이름 때문에 자꾸 부분집합을 생각해버리니까 틀리는 거야. 자, 그 다음에는요. 조건제시법입니다. 요것도 연습을 하셔야 돼요. 봐보세요. 하나만 풀어주고 니들이 풀자. 저 시계가 이상해. 미안해요. 지금 8시 10분이네. 요 유형까지만 하고 좀 쉬자. 지금 7시 15분인 거야. 그래갖고 내가 시계를 나는 계속 체크하면서 보고 하면서 하거든? 근데 시간이 왜 이렇게 안 가냐? 보고 봤는데 이거는 말이 안 되잖아. 그래서 이제 보게 되네. 됐죠? 요 유형까지만 하고 갑시다. 집합을 나타내는 방법은 원소 나열법과 조건 제시법이 있다. 근데 조건 제시법을 할 때는 바가 등장하는데 이 바 앞에 있는 게 원소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B라고 하는 거는요. X랑 Y랑 곱한 게 원소라는 말이야. 그런데 X는 뭐냐면 0, 1, 2 중에 하나라는 말이고요. Y도 뭐냐면 0, 1, 2 중에 하나라는 말이에요. 어떤 게 될지는 모른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노가다는 거죠. 0하고 X가 0이라고 했을 때 Y가 뭐가 오든지 간에 0이 나올 것이고요. X가 1이면 1하고 2가 나올 것이고요. X가 2면 2하고 4가 나오겠죠. 이렇게. 중복되는 거는 한 번만 적기로 했으니까. 이해됐지? 그 다음에 또 이것도 X 더하기 2Y가 C의 원소래. 근데 X는 0, 1, 2고 Y도 0, 1, 2야. 그러면 X가 0이라고 치면 Y가 0, 1, 2임에 따라 0이 나올 수도 있고 2도 나올 수도 있고 4도 나올 수 있을 거야. 한 번 더. X가 1이라고 치면 1 더하기 2Y야. 근데 Y가 0, 1, 2가 들어갈 수 있잖아. 0 넣으면 1 나올 것이고 2 넣으면 3, 1 넣으면 3 나올 것이고 2 넣으면 얼마 나와? 5 나올 것이거든. 이렇게. 됐죠? 겹치는 거 하나도 없어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세 번째 X가 2라고 쳐봐. 그럼 2 플러스 2Y인데 0을 넣으면 2가 나올 것이고 2를 넣으면 4가 나올 것이고 2를 넣으면 6이 나올 거네. 이렇게. 됐죠? 됐죠? 그럼 누가 제일 커? C. 그 다음에 B. 그 다음에 A. 이런 식으로. 이게 이제 조건 제시법을 읽는 방법이다 이거예요. 이걸 연습을 잘해야 돼. 됐죠? 1번. 이제 니들이 이거 하나만 풀어주고 쉽시다. 42번이에요. 요거 하나만 풀어주세요. 전에 거 보여줘? 아니요. 말을 해야지. 나 앉으신다. 아니 복사 눌러놓고 안 갖고 왔어. 어쩐지 계속 칠판만 쳐다보는 거야. 그래가지고 내가 아까 복사 눌러놓고 수업한다 그랬잖아. 복사 눌러놨거든. 알았어, 갖다 줄게. 쉬는 시간에 갖다 줄게. 아이고. 내가 쌤 유빈이도
유빈이도 잘 듣고 토요일날 오시기 바랍니다. 봐봐요. A라고 하는 거는 X를 원소로 하는데 이 X는요 3n-1이래요. 그리고 n이 0, 1, 2니까 0을 넣으면 마이너스 1이 나올 거고 1을 넣으면 2가 나올 거고 얘가 나오네요. A라는 집합이에요. 그런데 B와 C는요 무한 집합이에요. 왜? n은 정수라 그랬는데 그렇죠? 그러면 얘는 뭐가 나옵니까? 3으로 나눴을 때 나머지가 2인 놈들이 나와요. 0 넣으면 얼마예요? 2. 그 다음에 또 나 얼마 넣었지? 5. 그 다음에 얼마야? 8. 11. 이렇게 나오겠죠? 봐봐. 내가 이거 한번 해보자. 니들 옛날에 이거 어려워했잖아. 3으로 나누었을 때 나머지가 마1이 나오면 니들 어려워했잖아. 어떻게 나머지가 마1이 될 수가 있어 했고 어려우니까 내가 야 나머지가 2야 이거 알려줬잖아. 지금 봐봐. 얘네들 이 오른쪽에 있는 거 한번 봐봐. 3으로 나누면 다 나머지가 2인 놈들이잖아. 요 봐봐. 요 봐봐. 다 똑같은 말이라고. 3으로 나누면 나머지가 2라는 말이야. 이해됐니? 신기하지 않냐? 자, 그 다음에요. 얘는 뭐예요? 6으로 나눴을 때 나머지가 2인 놈이에요. 0 넣으면 2 나오고요. 그 다음에 또 뭐야? 1 넣어봐. 그러면 얼마 나와? 8 나오지? 이제 그만할게. 왜냐면 이 새끼 5 갖고 있어? 안 갖고 있어? 5 안 갖고 있지? 그러니까 누가 형이야? B가 형이라는 말이야. 이해됐죠? 5번. 맞아요? 네. 1번. 맞지? 네. 끝. 근데 B에 어. 마이너스 1이 이해가 안 가. B가 마이너스 1. n이 정수라잖아. 네. 뭐 정수는 마 1도 정수지. 근데 3으로 나눴어. 아니 그냥 그거는 내가 그냥 장난하는 말이고 n에다가 마 1을 넣으면 얼마가 나와? 마 1이 나오잖아. 근데 이 식의 의미가 3으로 나누었을 때 나머지가 2라는 말이잖아. 그러니까 나머지가 마 1이라는 말도 나머지가 2라는 말하고도 똑같다 이 말인데 니들이 이거를 고3 때까지 헷갈려 하시더라고요. 이게 그죠? 좀 쉬었까? 좀 쉬자. 자, 다음 유형으로 넘어갑니다. 다음도요, 뭐, 시덥지 않는, 유형 8번. 오케이. 유형 8번이요. 자, 좀 중요한 거죠. 지금 이 유형이 어마어마하게 중요해요. 그런데, 우리가 언젠가 한번 배운 적이 있는 것 같으니까 연습 좀 하고 갈게요. 제가 사례를 몇 가지 들어드릴게요. 여기 한번 봐. 자, 이렇게 있어요. 이 집합이 이 집합보다는 커야 된대요. A가 커야 된대. 이 경우 있고요. 이렇게 네 가지 경우가 있겠죠? 자, 출발합니다. 얘는 밑을 붙여야 된다라고 했고요. 이 경우는 밑을 붙이면 안 되고요. 이 경우는 밑을 붙여도 되고요. 이 경우는 밑을 붙여도 됩니다. 기억하십니까? 얘만 기억해주면 되겠죠? 왜? A라는 집합이 더 커야 돼. 그런데 밑을 붙여버리면 좌표가 같아질 거 아니야. 그렇지? 좌표가 같아진다는 말이지 구멍이 메꿔진다는 말은 절대 아니야. 그러면 이 스몰 a가 2를 갖고 있지 않는다는 말이 되잖아. 구멍이 뚫어져 있으니까. 근데 b는 2를 갖고 있는다는 말이잖아. 근데 a가 커야 되는데 말이 안 돼버리잖아. 그래서 얘가 있으면 안 된다라는 말이에요. 기억하시죠? 요것만 기억하시면 여기는 틀릴 리가 없어요. 한번 볼게요. 자, A라는 집합도요, 모자네요, 모자. 저는 모자라고 표현하죠. 이렇게 한쪽이 이렇게 돼 있습니다. 여기가 A, 여기는 3A 플러스 8이에요. 근데 B라는 집합이
A 안에 들어와야 된다라고 했죠. 이 얘의 원소가 여기 다 들어오려면 이렇게 돼 있어야 되겠죠. 0, 3. 됐죠? 그러면 여기다가 이렇게 그림이 그려졌으니 이렇게 하면 돼. 그러면 이제 밑만 넣어주면 된다 이 말이야. 뻥뻥 뻥뻥. 이해되시죠? 오케이? 누가 더 커야 돼? A가 더 커야 돼. A가 더 커야 돼. 자, 그러면 A는 0보다 작아야 되고요. A는 마이너스 3분의 5보다는 커야 돼요. 결국 A는 마이너스 3분의 5부터 0까지예요. 그럼 요 안에 있는 정수는 마이너스 2라고 얼마예요? 0 두 개가 있겠죠? 오케이? 됐죠? 정답은 몇 개? 두 개가 정답이 되겠다 이 말이죠. 어렵지 않지? 오케이? 정리하시고 제일 아래 문제 풀어주세요. 기다릴게요. 제일 아래 문제. 2하고 마이너스 a가 여기 있어야 돼. 그럼 둘 중에 하나지. 얘가 2이거나 얘가 2이거나 얘가 마이너스 a 이 경우랑 1번 경우랑 두 번째 얘가 마이너스 a거나 얘가 2인 경우 두 가지가 있어요. 첫 번째 한번 풀어볼게요. a의 제곱 플러스 1이 2가 나오려면 a는 뿔마 1이에요. 맞죠? a가 뿔마 1이야. 그럼 또 나눠줘야 되겠네. 1번 a가 1이라고 칩시다. 그러면 라지 a라는 집합은 이렇게 해줘야 돼. 2, 마 1이 될 거고요. 그 다음에 b는 2, 마 2, 1 이렇게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부분집합이 성립해야 안 해버리게 되겠지? 이런 식으로 넘어가는 거야. 두 번째 a가 마이너스 1이라고 한번 한번 해봅시다. 그러면 얘는 2라고 2를 원소로 갖고 있는 놈인데 b는 2 마사 1이에요. 어머? 부분집합 관계가 딱 성립하지? 그러니까 정답이 이미 나와버리는 거지. 이해됐지? 오케이? 여기 2번에서 a가 5일 수는 없겠죠. 딱 봐도. 그러죠? a가 5일 수는 없어. 이런 식으로 차분하게 경우수에 따라서 나누어서 풀어보시면 될 거예요. 그리고 만약 이걸 빨리 못하겠으면 객관식이니까 a에다가 다 집어넣어. 마2, 마1, 1, 2, 7 집어넣어서 이 집합 간의 관계가 성립하는지만 보시면 알 수 있어요. 됐죠? 넘어갑니다. 자, 얘요. 입 아픈데 그래도 제가 합니다. 이 라지 A라는 집합은 원소를 8보다 작은 홀수를 갖고 있으므로 1, 3, 5, 7을 갖고 있는 원소가 4개인 집합이에요. 공집합은 A의 부분집합이다. 항상 성립한다라고 했어요. 맞죠? 1, 3, 5, 7은 A의 부분집합이다. 맞죠? 얘 자신도 자신의 부분집합이라고 표현할 수 있다 그랬어요. 원소가 하나뿐인 부분집합은 4개이다. 맞죠? 비닐봉다리가 이렇게 있는데 원소를 하나 넣어버려. 그러면 몇 가지 경우가 나와? 4가지 경우가 나오겠지. 이렇게. 이해되셨죠? 이걸 물어보는 거예요. 원소가 2개 있는 거죠? 원소가 2개 있으면 여러분들이 사시의 2를 배우시면 금방 할 줄 아는데 6개 맞아요. 미안해요. 아는 척 했어요. 2개씩 담아봐. 그러면 13, 15, 17, 35, 37, 57 이렇게 나올 거 아니야. 맞지? 6개. 원소가 3개인 거는요. 몇 개냐면요. 사시에 4개예요. 4개. 왜 4개냐면요. 비닐봉다리에 담아보라니까? 135, 137, 357 그 다음 또 뭐 있어? 157 이렇게 4개 이거밖에 없잖아요. 맞죠? 그래서 5번이 틀린 거예요. 이런 식으로. 됐죠? 제일 아래 거 풀어주세요. 겁나 쉽지? 몇 개야? 어? 몇 개예요? 3개. 그죠? 원소가 2개 있는 집합을 구하라는 거잖아. 그죠? 넘어갑니다. 오른쪽이요. 얘는 이제 또 같다의 의미네. 쉽죠? 갑니다.
얘랑 같다라는 말이 무슨 말이라고? 원소가 똑같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1은 이미 똑같으니까 제껴버리고요. 4가 둘 중에 4가 어떤 걸까? 이렇게 생각을 해보면 돼요. 그러면 먼저 첫 번째예요. b의 제곱이 4라고 생각을 한번 해봅시다. 그럼 b는 뿔마 2가 나오는데 자연수라 그랬으니까 b가 2일 거예요. 그러면 이 라지 b라고 하는 거는요 1, 4, 3이 됩니다. 맞죠? 그러면 얘가 1, a, 4니까 a는 얼마이면 돼? 3이면 되겠지. 끝. 됐죠? 다른 건 해볼 필요가 없어. 왜냐면 이 답의 모양을 보니까 답이 한 가지라는 말이거든. 이해됐죠? 두 가지여도 답이 똑같이는 나올 거 아니야. 그죠? 풀어. 53번. 야, 니들 문제 나머지 거 다 풀었냐? 아니요. 동영상만 들었냐? 숙제는 왜 안 하냐? 그래. 호호, 이런 큰일 날 놈들을 봤나? 책 받으면 처음부터 다 풀어야죠. 오호, 그러진 않을 것 같은데. 아, 풀어야죠. 오. 책이. 내년에? 아, 원래 풀어야죠. 왜냐면 제사 일은 아니고 찍어보려고. 2를 넣으면 3, 4. 2를 넣으면 2네. 미안해요. 원래는 어떻게 해야 돼? 니들 마음대로 하면 돼. 둘이 같아야 되니까 얘랑 같다 1번 2번 얘랑 같다 이렇게 풀어내면 되는 거야. 오케이? 안 할게요. x는 2가 답이에요. 됐죠? 자, 여기 있습니다. 이제 갑니다. 풀어볼게요. A의 부분집합의 개수라는 말이 무슨 말인지 다시 한번 설명할게. A라는 집합이 있는데 원소가 몇 개 있는지는 모르겠대. 그런데 이 원소들 중에서 엄마가 비닐봉다리, 빈 비닐봉다리를 주고 여기에다 담아봐. 이게 부분집합이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얘네들의 개수는 2의 원소 개수가 정답인데 얘가 128이라는 말은 2의 5제곱이라는 말이니까 이 5제곱 맞아요? 7제곱이죠? 그러니까 A의 원소 개수는 7개라는 말이고 B는 진부분집합이라네요. 2의 원소 개수에다가 1을 뺀 게 진부분집합이라 그랬죠? 얘가 63이래요. 그러면 n이 얼마예요? 88이니까 n이 6이어야 되겠네요. 이해되시죠? 6, 그 다음에 아까 전에 뭐야? 7 빼기 6 이렇게 나온다 이 말이야. 됐죠? 우리가 오늘 설명한 거에서 벗어나는 게 없잖아요. 다 다음으로요. 풀어주세요. 제일 마지막 거. 야, 너 민트 좋아하냐? 네? 민트? 민트요? 민트 좋아하긴 하는데 좋아하긴 해? 민트 초코 광고하시게요? 어떻게 알았어? 아까 영상에서 나왔어요. 민트 초코 나와? 너 안 들었구나? 나안 들었어. 근데 나 그거 말한 줄 알았어. 그 편의점 우유. 조용히 해. 아까 그 자, 봅시다. 나 민트 어? 취향만 5의 양의 배수로만 이루어져 있대. 그러니까 이 A의 원소 중에서 5, 10, 15, 20으로 이루어진 부분집합을 구하라는 거잖아. 그러면 몇 개일까? 15개가 정답이야. 왜냐면 잘 들어봐봐. 얘들을 가지고 부분집합을 만든다는 거잖아. 그러면 총 원래 2의 4승계가 정답이어야 되잖아. 그런데 얘 안에 뭐가 들어있냐면 빈 주머니가 항상 있잖아. 얘를 빼줘야 될 거 아니야. 얘는 5의 양의 배수가 아니잖아. 뭔 말 읽었죠? 그래서 15개인 거예요. 쉽다라고 생각했는데 한 방 먹은 거죠. 그죠? 넘어갑니다. 자, 출발할게요. 라지 A라고 하는 거는요, 14의 양의 약수니까 1, 2,
얼마요? 7? 뭐이? 원소가 4개밖에 없네요. 자, 이제 잘 들어봐봐. 자, 요거 읽어줄게. X라고 하는 거는 A의 부분집합이래. 맞지? 그러니까 근데 A는 아닌 집합 중에서 그러니까 1, 2, 7, 14는 안 된다라는 말이야. 이해됐지? 2를 반드시 원소로 갖고 있는 집합의 개수를 구하래. 자, 잘 들어. 빈 비닐봉다리가 있는데 여기에다가 1, 2, 7, 14 중에서 내 마음대로 담을 거야. 그러면 총 2의 4승계 원래 보통 이렇게 나오잖아. 근데 조건이 걸려있어. 2가 반드시 원소로 있어야 된대. 근데 내가 오늘 가르쳐준 게 없어도 된다라는 말하고 똑같다 그랬거든. 그러면 1, 7, 14로 만들 수 있는 부분집합의 가지수는 몇 개야? 2의 3승계 8개인데 진부분집합이 빠져야 되잖아. 하나를 빼줘야 돼. 이해되십니까? 어렵지? 봐봐, 내가 이거 보여줄게. 또 요 봐봐. 우리가 직접 2를 반드시 가지고 있어야 된대. 그러면 2를 가지고 있지 않다라는 말하고 똑같다라고 했거든. 한번 해볼게. 2를 안 가지고 있는 부분집합을 한번 나열해보자 이거야. 이거 왜 적었냐? 1, 2, 7, 14, 그 다음에 더럽게 많네. 나 2 왜 말 안 해줬어? 1, 7, 1, 14, 또 뭐 있어? 7, 14, 그 다음에 1, 7, 14지? 자, 몇 개야? 2, 4, 6에 8, 2에 3승계 딱 맞잖아. 잘 들어봐봐. 2를 반드시 갖고 있어야 된다라고 했는데 내가 지금 2를 안 가지고 있다라고 풀어버렸잖아. 왜 이 똑같다라는 말은 여기 지금 여기에다가 2를 넣어주면 2를 반드시 가지고 있으면서 요렇게 되는 거야. 2를 반드시 가지고 있는 원소들인 거야. 근데 이 중에서 얘는 안 된다 그랬잖아. 그러니까 얘를 빼주는 거야. 방금 전에 계산 방법이. 뭔 말인지 알겠지? 예, 이런 식으로 해서 정답이 2의 3승계 빼기 1 이렇게 되는 거예요. 원리를 알고 계시면 이거를 빼고 했음에도 불구하고 왜 부분집합 한 개를 더 뺄까에 대한 이제 해결이 되는 거죠. 궁금증에 대한. 한 번 더 풀어봐봐. 61번. 됐죠? 1, 2, 3을 지워버리면 돼요. 그러면 2의 n-3승이 총 부분집합의 개수예요. 얘가 8, 2의 3제곱이라는 말이죠. 그러면 n이 얼마라는 거야? 6이라는 말하고 똑같습니다. 쉽죠? 여기는 뭐 진부분집합 이런 말이 없으니까 넘어가자. 자, 여기 있는 거는 이제 해석이 중요해요. 설명 들을 때는 알아도 혼자 집에서 하면은 못하는 이유가 요 부분집합의 기호에 대해서 내가 분명히 원소를 가지고 있다라고 말을 했어요. 맞죠? 한번 읽어볼게. X라는 집합은 반드시 얘를 인수분해 하시면 -2라고 3을 원소로 반드시 가지고 있어야 돼요. 맞죠? 그 다음에 이 X라는 놈은요 마사부터 4 사이에 있는 정수예요. B, -3, -2, -1, 0, 1, 2, 3, 4 동의하십니까? 잘 들어. 이 X라는 집합은 이 7개 중에서 -2라고 3을 반드시 갖고 있는 놈이야. 그러면 -2라고 3을 딱 갖고 있어. 맞지?
그러면 얘네들은 있어도 되고 없어도 된다는 말이잖아. 그러니까 얘네들은 마음대로 해도 돼. 즉 2의 5승계가 이 x라는 집합으로 만들 수 있는 가지수다 이 말이에요. 이해돼? 방금 특정 원소 마이라고 3을 반드시 갖고 있어야 된다 라는 문제랑 이 문제랑 똑같은 말을 이렇게 풀어놓은 거야. 이해됐니? 이 부분집합은 여기 마 3부터 3 사이의 원소를 갖고 있는 놈인데 마이너스 2라고 3은 반드시 가지고 있어야 된대. 그러니까 지워버리고 나머지 것 갖고 부분집합을 만들면 된다는 거지. 그러면 이제 또 질문해. 선생님 그러면 공집합은요? 이런 뻘소리를 한다고. 봐봐. 이 개수 중에서 공집합 물론 나오거든? 근데 이거는 공집합이 아니야. 뭐냐면 마이너스 2라고 3이 여기 있는 거야. 이해됐니? 요거를 좀 헷갈려라고 해요. 한 번 더. 제일 마지막 거 풀어봐. 이 x라는 집합은요 2, 4, 6, 8을 반드시 가지고 있어야 된대요. 그리고 1부터 10 사이에 있는 수 가지고만 만들 수 있대요. 그러니까 2, 4, 6, 8을 이렇게 지우고 한번 해보죠. 그러면 2의 6승계가 이 x가 나타낼 수 있는 이 조건을 만족시키는 이 x 집합의 개수가 2의 6승계예요. 근데 조건이 붙었죠? 얘랑은 같으면 안 된다잖아. 그러니까 한 개 빼줘야 되겠지. 얘랑도 같으면 안 된다잖아. 그러니까 또 한 개 빼줘야 되겠지. 내 말 이해돼요? 요거 이해돼? 다시 한번 말할게요. 여기 한번 봐봐요. 이거 봐봐. 또 해줄게. 2하고 4하고 6하고 8을 반드시 가지고 있다는 말과 2하고 4를 6하고 8을 가지고 있지 않는다는 말이 똑같다라고 했잖아. 얘는 반드시 가지고 있어야 된다라고 했는데 나는 지금 가지고 있지 않다라고 2의 6승계를 냈어. 그러면 이 6승계는 2하고 4하고 6하고 8을 안 가지고 있는 놈들인데 대표적인 놈이 공집합일 거고 제일 마지막이 뭐라는 거야? 1, 3, 5, 7, 9, 10이라는 말이잖아. 그런데 여기에다가 2, 4, 6, 8, 10을 넣는 개수랑 없는 개수랑 똑같기 때문에 이렇게 푼다 이 말이야.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얘가 공집합이지만 2, 4, 6, 8이 여기 들어가 있는 거야. 또 여기도 2, 4, 6, 8이 여기 들어가 있는 거라 이 말이에요. 내 말 이해되시죠? 그러니까 요 B하고 똑같은 집합이 여기에도 있고 A하고 똑같은 집합이 여기에도 있어. 뭔 말인지 알겠지? 근데 왜 얘들이 이걸 어려우라고 한다고? 지워버리니까. 얘를 지우고 개수를 만드니까 이 2의 6승계에는 2, 4, 6, 8이라는 이 부분집합이 없을 거라고 생각을 해버리면 안 된다 이 말이지. 내 말 이해되죠? 어렵나? 오른쪽이요? 이거 시험에 엄청 나와요. 이거 방금 전에 한 거. 이건 또 뭐야? 이거요. 봅시다. 요것도 말장난이에요. A라는 집합은요 3으로 나누었을 때 나머지가 1인 집합이에요. 그런데 n에다가 0부터 6 사이에 있는 수만 넣을 수 있대요. 그러면 A는요 다음과 같이 쓸 수 있네요. n이 1일 때면 4가 나오고요. n이 2이면 6이니까 7이 나오고요. 10이 나오고요. 13이 나오고요. 맞냐? 4, 3, 12 5, 3, 15 16 30 커지죠? 19 요렇게 돼 있어. A라는 집합은 이거래. 그런데 얘의 부분집합 중에서 얘의 부분집합은 뭐야? 2의 6승계야. 이게 총 개수야. 맞지?
적어도 한 개의 소수를 원소로 갖는다라는 말은 소수가 2, 3, 5, 7, 9는 아니고 13, 19 이 세 개가 소수잖아. 봐봐. 적어도 한 개를 갖고 있다는 말은 한 개만 갖고 있어도 되고 두 개만 갖고 있어도 되고 세 개 갖고 있어도 된다는 말이잖아. 경우가 너무 많지. 그러니까 전체 경우 수에서 소수를 안 가지고 있는 경우를 빼버리자 이 말이에요. 소수를 가지고 있지 않는 부분집합은 총 몇 개야? 2의 3승계거든. 이해됐니? 오케이? 그래서 답은 얼마예요? 88에 64 빼기 8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해되십니까? 선생님 오케이? 안 돼요? 왜요? 64개를 다 나열할 수도 없고. 한번 잘 들어봐봐. 요 2의 3승계만 한번 해보자. 얘는 뭐냐면 공집합, 그 다음에 7, 그 다음에 13, 그 다음에 19. 즉 소수를 가지고 소수만 있는 부분집합이에요. 미안해요. 소수를 안 가지고 있어야 되는데 젠장 다 했는데 다시 요 2의 3승계라고는요 소수를 안 가지고 있는 놈이에요. 공집합 원소가 4인 놈, 원소가 10인 놈, 원소가 16인 놈, 원소가 4하고 10인 놈, 원소가 4하고 16인 놈, 원소가 10하고 16인 놈, 나머지 4, 10, 16인 거야. 그러면 생각 한번 해봐. 여기 2의 6승계 얘를 포함한 2의 6승계가 겁나 이렇게 88에 64개가 여기 있을 거 아니야. 여기에서 이 가지수를 다 빼버리면 여기 나머지 있는 이 중괄호에는 7, 13, 19가 무조건 있어. 맞지? 그러니까 이 문제에서 요구한 적어도 한 개의 소수를 갖고 있을 거 아니에요. 이 부분집합들은 적어도 한 개. 내 말 이해돼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푼다 이 말이야. 적어도라는 말을 보고 여사건으로 풀겠다. 총 경우 수에서 반대의 사건을 빼는 걸 보고 여사건이라고 하는 거예요. 풀어봐. 마지막이에요. 됐어요? 맞는 거 볼까? A는 3, 5, 7, 9 미친놈이죠? 3, 6, 9, 12, 15 됐죠? 얘의 진부분 집합 중에서 그러니까 2의 5승계 빼기 1 중에서 맞지? 2의 5승계 빼기 1 중에서 홀수를 한 개 이상 원소로 갖고 있는 집합의 개수를 구하래. 그러면 FM대로 풀면 이거지. 먼저 1번 홀수를 한 개 가지고 있는 부분집합. 두 번째 홀수가 얘죠. 홀수를 두 개 갖고 있는 부분집합. 세 번째 홀수를 세 개 갖고 있는 부분집합. 이렇게 따로따로 구하면 되잖아 솔직히. 근데 너무 많아. 그렇지? 너무 많으니까 어떻게 해버리면 되는 거야? 전체 경우 수에서 홀수를 하나도 안 가지고 있는 경우를 빼버리면 될 거 아닙니까? 그럼 봐봐. 2에 2, 4, 5
5승 중에서 홀수를 한 개도 안 갖고 있는 놈은 2의 제곱계잖아. 그러면 답이 얼마예요? 잠깐만. 4, 8, 32 빼기 4 28인데 진부분집합이라 그랬거든? 이해됐니? 한 개 더 빼줘야 되겠지? 이해되죠? 진부분집합 중에서라 그랬으니까 31개 중에서 해야 될 거 아닙니까? 됐죠? 됐죠? 끝났냐? 잠깐만. 자, 숙제는 일단은 끝까지 해요. 오케이? 얘는 라이트센 안 줄 거예요. 얘는 안 줄 거야. 여기까지 해와. 17페이지까지.